지금 여러분이 매일 차려 드시는 밥상, 혹시 암세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의미일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음식이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암세포에게는 진수성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음식들이 오히려 암을 키우는 데 쓰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라지 마세요. 실제로 수많은 연구에서 식습관이 암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밥상이 병을 만드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몸을 살리는 최고의 명약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같은 식사라도 조금만 다르게 구성하면 암세포를 말 그대로 굶겨 죽일 수 있습니다. 음식은 약보다 먼저 몸에 들어가는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강력한 치료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어떤 음식이 암세포를 키우고 어떤 음식이 암세포를 공격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일상 속 식습관 하나만 바꿔도 내 몸이 얼마나 건강하게 달라질 수 있는지 분명하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40년째 현장에서 암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이연섭입니다. 오늘은 암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무기, 바로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것이 곧 병을 만들고 먹는 것이 병을 고친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암세포는 단 음식을 좋아한다. 단순한 괴담 같지만 사실 이 말은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암 진단에 널리 쓰이는 PET-CT 검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포도당인 글루코오스의 방사성 물질을 결합해 주사한 뒤 그 포도당을 활발하게 흡수하는 부위를 영상으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포도당을 가장 많이 빨아들이는 조직이 바로 암세포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암세포는 일반적인 정상세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자라고 활동량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이 에너지의 주요 원천이 바로 당, 즉 포도당입니다. 결국 우리가 단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그 당이 암세포의 연료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죠. 이와 관련된 환자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62세이신 남성분으로 대장암 2기 판정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평소 건강에 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며 지내셨던 분입니다. 특별한 증상도 없었고 혈당 수치도 정상이었기에 자신이 암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계셨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화불량 증상이 반복되어 병원을 찾았고 정밀검사 끝에 대장암 2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분의 식습관이었습니다. 하루 3끼를 꼬박 흰쌀밥으로 먹고 빵과 과자, 단 음료를 자주 드셨던 분이었는데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었고 식습관을 철저히 교정한 덕분에 수술 없이도 암의 진행이 멈추는 경과를 보였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와 잡곡으로 바꾸고 단 음료는 물이나 보리차로 대체하며 간식으로는 채소나 견과류를 섭취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당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으며 그동안 무심코 즐겨왔던 탄수화물 위주의 식생활은 암세포에게 매일 연료를 공급해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흰쌀, 밀가루, 정제된 설탕과 같은 나쁜 탄수화물은 소화가 빠르게 되면서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그 결과 암세포의 성장을 돕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설탕보다 더 무서운 건 나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 밀가루, 설탕이 매일 암세포를 살찌웁니다. 암 예방을 위한 식단이라고 하면 무조건 굶거나 맛없는 생채소만 먹어야 할 것 같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균형 잡힌 식사, 그 중에서도 좋은 탄수화물을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탄수화물이란 과연 어떤 걸 말할까요? 바로 당지수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한 자연식품, 예를 들면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같은 채소류, 김,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소화와 흡수가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식사 후에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고 완만하게 유지됩니다. 이 말은 곧 정상세포는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지만 암세포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포도당을 확보하지 못해 에너지 공급이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흰쌀밥이나 흰 밀가루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섭취 직후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렇게 급상승한 혈당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체내 염중 반응을 높이고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59세이신 여성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은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초기라 예후는 비교적 좋은 편이었지만 치료 중에도 쉽게 피로해지고 몸이 붓는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상담 후 식습관을 분석해 보니 아침은 단음료와 식빵, 점심은 국물에 마른 흰쌀밥, 저녁은 면, 요리 위주였습니다. 단순 탄수화물 비중이 너무 높았던 거죠. 그래서 식단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아침은 오트밀과 블루베리, 점심은 현미밥과 채소쌈, 저녁은 된장국에 통곡물밥과 두부 반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혈당 변동이 안정되었고 치료 중 겪던 피로감과 붓기 현상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항암 치료의 예후 역시 의료진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먹지 말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어야 암이 싫어할지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즉, 암 예방 식단의 핵심은 단순히 소식을 하자가 아니라 좋은 탄수화물로 바꾸자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케일, 이 네 가지 채소의 공통점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모두 십자화과 채소라는 점입니다. 이 식물군은 이름처럼 십자가 모양의 꽃잎 구조를 가진 채소들을 말하는데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숙한 채소들이지만 암세포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이 채소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설포라판이라는 특별한 항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포라판은 단순한 항산화제가 아닙니다. 암세포의 DNA 복제를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손상된 세포가 아포토시스, 즉 자가사멸하도록 유도하며 종양 형성과 성장에 관여하는 효소들을 억제하는 강력한 생리활성 물질입니다. 특히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고 가열 시에도 일정량이 유지되기 때문에 조리 후에도 그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데치거나 찌는 방식처럼 짧은 시간, 낮은 온도에서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66세이신 남성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항암 치료도 끝난 상태였지만 재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늘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몸에 좋다는 보조제나 비싼 건강식품도 많이 드셨지만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는 확신이 없었던 상태였죠. 진료 중에 식단 상담을 통해 평소 섭취하는 채소가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권고로 브로콜리, 케일, 콜리플라워, 양배추 등 십자화과 채소를 식단에 집중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아침엔
케일과 사과를 함께 넣은 주스를 마시고 점심이나 저녁에는 살짝 데친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를 곁들여 식사하도록 구성했죠. 그 결과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3개월 후 면역력 관련 수치가 향상되었고 피로도가 줄고 소화 상태도 좋아졌으며 정기검진에서도 재발 없이 안정적인 건강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분 본인이 이젠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겠다며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은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럼 설포라판 어떻게 먹을 때 가장 효과적일까요? 브로콜리는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이 설포라판 유지에 가장 좋습니다. 다만 익혀야 할 경우 90도 이하에서 2분 정도 찌는 방식이 가장 적합합니다. 케일은 녹즙으로, 콜리플라워는 샐러드나 수프 형태로, 양배추는 살짝 볶거나 생채로 섭취해도 좋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렇습니다. 약이 아닌 식탁 위의 채소가 암 예방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비싼 영양제보다 매일 먹는 채소 한 접시가 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약보다 강력한 채소가 있습니다. 암세포는 브로콜리를 싫어합니다. 비타민 C는 단순한 면역력 보조 영양제가 아닙니다. 현대 의학 연구에서는 비타민 C가 갖는 항산화 작용뿐 아니라 고용량으로 투여할 경우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정맥으로 고용량을 투여했을 경우 암세포 내부의 과산화수소를 축적시켜 손상을 유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상세포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선택적 독성 효과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용량과 투여 방법, 그리고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비타민C를 하루 500mg 혹은 1000mg 정도 섭취한다고 해서 항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기대를 하면 실망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지도 아래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춘 정맥 고용량 요법이 병행되어야 하며 치료의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비타민C는 또한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항암 면역 반응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NK세포나 T세포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체내 암세포를 감시하고 제거하는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죠. 하지만 지나치게 고용량을 무작정 복용하면 오히려 이장장애나 신장결석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70세이신 여성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항암 치료 중 무기력감과 피로가 극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주치의 상담 후 고용량 비타민C 정맥 주사 요법을 주 2회 병행하기 시작했고 3주가 지나자 눈에 띄게 피로감이 감소하고 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특히 혈액 수치도 안정세를 보이며 치료 반응이 향상되었고 전반적인 컨디션 회복 속도도 빨라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비타민C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닌 암 예방과 치료 보조의 무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과 정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암 환자들이 고기를 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앞둔 분들 중 상당수가 단백질은 암세포도 키운다는 오해로 인해 육류 섭취를 완전히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회복과 면역 유지에 있어 핵심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수술 이후 상처를 치유하고 항암 치료로 인한 체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역세포를 만드는 데도 단백질은 빠질 수 없는 원재료입니다.
따라서 암 치료 중이거나 이후 회복기에 있는 분들에게 단백질 섭취는 필수적입니다. 물론 단백질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붉은 고기나 가공육은 여러 연구에서 암 재발률이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경고가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저지방 고단백 식품을 선택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닭가슴살, 두부, 생선, 달걀 흰자, 콩류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두부와 콩은 식물성 단백질로서 소화도 잘 되고 부담이 적어 암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양도 중요합니다. 너무 적게 먹으면 회복이 느려지고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개인에게 맞는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64세이신 남성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폐암 수술 이후 회복 중 식단에서 단백질을 거의 섭취하지 않아 근육량이 급격히 줄고 체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사례였습니다. 음식을 삼키는 것도 힘들어하셨고 매사에 무기력함을 느끼셨죠. 이후 영양사와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닭가슴살과 두부를 중심으로 한 식단을 꾸준히 섭취한 결과 한 달 만에 기력 회복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면역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처럼 단백질은 회복기 암 환자에게 단순한 영양소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적절한 양의 좋은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단백질도 암 예방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단백질만 골라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지인들 사이에서 무염식, 생채소만 먹기, 장기 단식, 탄수화물, 제로 다이어트 같은 극단적인 식이요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식사 방식이 모든 질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처럼 한 가지 원칙에만 매달리는 식이요법은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해야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영양소들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면역력도 유지되고 장기 기능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소금기를 없애거나 날 것만 먹거나 식사를 아예 거르는 방식은 단기간 체중 감량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질병 치료 중인 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암 치료 중 극단적인 식단을 고집하다가 근육량이 줄고 회복 속도가 느려진 사례도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이란 절대 무언가를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골고루 특정 음식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식품군을 섭취해야 합니다. 둘째, 충분히 너무 적게 먹으면 에너지와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규칙적으로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어느 한 가지 원칙이나 유행하는 다이어트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균형 잡힌 식습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료이자 예방입니다. 식사는 누구나 매일 하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에게 똑같이 좋은 음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앓고 있는 질환이나 유전적 소인, 복용 중인 약물, 그리고 연령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 또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브로콜리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면역력을 높이는 보약이 되지만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는 과다 섭취 시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단백질의 섭취량과 종류도 조심해야 하죠.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따라 하다 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암 환자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식이요법을 시작할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의사, 영양사, 한의사 등 의료 전문가들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식단을 맞춤 설계해 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개인별 유전자 분석을 통해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과잉인지까지 알려주는 프로그램도 생겨났습니다. 또한 병원에서는 질환별 식이상담 클리닉을 운영하기도 하며 암 치료 전후의 회복기에는 전문 영양사의 식단 관리가 치료 효과와 회복 속도에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알아서 잘 챙기면 되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검색이나 주변 조언만으로 식단을 구성하곤 하지만 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치료 중이거나 건강이 예민한 상태일수록 더더욱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선택 혼자 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한 끼의 식사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몸속 세포 하나하나와 직결된다는 사실이 실감나셨을 겁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먹는 음식이 때론 암세포에게는 잔치상이 되고 반대로 암세포를 굶기고 약화시키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첫째, 암세포는 단 음식을 좋아합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은 암세포가 활발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원이 되므로 흰쌀 밥빵 과자단 음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야채와 좋은 탄수화물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현미, 통곡물 해조류, 채소 같은 저당지수 식품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 우리 몸에는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면서도 암세포는 배고프게 만듭니다. 셋째, 브로콜리,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자연이 준 강력한 항암제입니다. 설포라판 성분은 암세포의 복제를 방해하고 자멸을 유도할 만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암작용이 있습니다. 넷째, 극단적인 식이요법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염식, 단식, 생식 등 유행하는 식단들이 오히려 영양 불균형과 면역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치료 중이거나 고령자에게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식이요법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내 몸의 상태와 체질, 질환 이력을 고려하지 않은 식단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는 방법은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식탁 위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내일의 건강을 지키는 기초가 됩니다. 당장 바꿀 수 있는 건 약이 아닌 여러분의 식생활 습관입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이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식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몸을 돌보는 작은 실천이 결국 큰 기적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